안녕하세요, 시온님. 유튜브 보고 제가 요새 책을 읽고 느끼던 것을 적나라하게 영상으로 팩트로 두들겨 주시는 것을 보고 시온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연도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지 싶어서 제 사연 조심스럽게 보내봅니다. 글이 길어져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에 쓰신 사연이라 설날은 이미 지났죠. 7년 8개월 사귀었고 29살 동갑 커플이었습니다. 시온님 사연 보다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5년은 붙어있다가 2022년 서울 그리고 울산 장거리가 되면서 상대가 대학원생이 되고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회식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이외에 자잘한 술자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도 게임 모임, 테니스 모임 등 취미생활이 참 많은 친구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나가야 하나 등 제가 서운하다고 자주 토로한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상대가 논문 준비로 바빠지게 되어서 1, 2주에는 꼭 보던 게 2, 3주로 만나도 적어졌습니다. 저도 취준이 빡세져서 외부 활동도 없애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서 오늘은 제가 이랬다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재미있게 얘기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제가 말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상대도 바빠서 연락텀이 굉장히 길어져서 서로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등 통보식의 카톡만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도 더 말 안 하려고 하고 나름 배려한다고 생각했었네요. 12월에 상대 논문 발표 날이라 참으려고 했었는데 11월에 제가 전화통화하다가 상대에게 권태기냐고 물었고 상대가 권태기인지 바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원래 항상 너가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라고 확신을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답을 했고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은 논문 발표를 해야 너가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사연 분석을 해드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권태기라는 것을 마치 상대방의 마음이 식은 것 같으면 권태기라고 이해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사연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상대방이 뭔가 대화라든지 연락이라든지 뭐 만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권태기가 와서 이런 거다. 마음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붙잡으려고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기가 와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고 권태기 탓을 하고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서 권태기가 온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환경과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어떤 에너지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의욕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실 권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식어서 권태기가 온 게 아니고 에너지가 고갈될 만한 상황들로 인해서 권태기가 왔고 그로 인해 마음이 식어간다고 합리화를 한다 라는 게 정확한 권태기에 대한 이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권태기라는 것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권태기가 온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사연에서 권태기가 온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논문은 사실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인 거고 계속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장거리가 된 상황이에요. 제가 장거리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장거리 연애라는 것은 다방면에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연도 장거리가 되고 서로 관계를 누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관계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보려면 4-5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걸 생각한다면 이해관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도 점점점 고갈 날 거고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중에 우리 서로 합치자 장거리 서로 합치자라고 해도 장거리 때문에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헤어지는 사연도 많은데 그런 쇼부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이해관계가 더 틀어지겠습니까? 장거리 연애는 그래서 사귀다가 장거리가 됐다거나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면 사실 딱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하거나 투정을 부릴 게 아니라 한쪽이 뭔가 합친다거나 단거리가 된다거나 환경의 변화를 추구할 만한 협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장거리 연애입니다. 간혹 연애 같지 않은 연애를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냥 일단 논의의 문제인 거고
정상적으로 서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서의 서비스를 서로 제공받으면서 하려는 이런 연애는 장거리로서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먼 거리를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게 너무 좀 지치고 에너지가 들어서 좀 못 보게 되면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고, 반대로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나는 좀 쉬고 싶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남자친구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서운하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이걸 참고 만약에 데이트를 진행하더라도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가 지속되다 보니까 데이트가 전반적으로 서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상대방은 보상도 하나도 없이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트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이해관계를 생각해도 장거리는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의 문제라고만 먼저 생각을 해버리지, 뭔가 어떤 에너지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관리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겠죠. 이후로 많이 상처받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고쳐먹고 정말 예전처럼 대하니까 다시 상대가 좀 돌아온 듯 했어요. 그리고 12월 초 상대가 논문 발표 끝나고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전날에 상대가 서울에 차 타고 올라올 때 후배랑 올라온다고 하길래 전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 밤에 전화통화 하다가 그 후배가 제가 모르는 여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얘 성격에 바람 그런 건 아닌 건 알지만 이미 얘가 권태기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울산 4시간 장거리를 그 여자아이와 둘이서 올라온다는 생각에 엄청 질투가 났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는데 상대가 처음에 제가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화났다니까 그제서야 지친 듯이 미안하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상대방은 답독도 없이 그냥 잠들었더라고요. 여기서 더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잘 자고 내일 보자라고 톡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배려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장거리임에도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말 데이트를 했는데 토일 내내 상대가 애정 표현도 평소보다 덜하고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투정도 부리고 했어요. 상대가 권태기인 거 알고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혼자 어색해져서 이 친구를 대할 때 뚝딱거렸더니 이 친구도 느껴져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 일요일에 차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울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랑 술자리 가는 게 참 재밌었다. 그리고 요즘 너랑 데이트가 즐겁지 않다. 이거 제가 사연 분석에 말했던 것좀 다 똑같이 말하죠. 지금 이 남자가. 이거 장거리가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그건 너도 그렇지 않냐. 단조롭고 행복하지 않아서 앞으로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우린 취향이 맞지 않는다. 넌 양식을 좋아하고 자기는 한식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말 같았어요. 파스타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문제라서 헤어진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미 헤어질 것 같은 마당에 이런 불만도 있었다고 이제 남자가 투정 부리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7년 넘게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사귀었겠어요. 이 남자 태도가 뭐 좋은 태도는 아닌데 이게 문제라서 헤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서로 말도 안 되는 너 왜 권태기가 왔냐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얘 때문에 힘들었던 게 확 올라오면서 그럼 그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힘든데 뭐하러 사귀어요. 그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는 그게 맞을 것 같았어요. 항의 행동이었죠.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후회하고 있을 뿐이지. 억울한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은 생각할 시간 가지는 것 정도 생각했다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럼 그러자고 수긍하더라고요. 나중에 너 자리 잡고 여유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길래 괜찮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참을 생각해봤죠.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처럼 제가 붙잡았어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상대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 알지 않냐고 하길래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럼 상대가 우리 너무 서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생각할 시간 좀 가져보자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죠. 상대도 아무래도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노력하다가 서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상대방도 미련이 있으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장문톡으로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했던 부분을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일도 우리한테 그냥 지나갈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고 일십 당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제가 진짜 이해해준다고 착각했구나 싶어서 진짜 다시 진심을
담아서 상대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상대가 너 이거 생각하느라 너 할 일도 못했겠다고, 너 할 일 하는 게 나 도와주는 거라고, 이번 주말에 어차피 서울 올라가야 하니까 그때 보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끊었어요. 근데 그 주 주말에 본인이 진짜 성별이니 논문 제출이니 너무 바빠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음 주로 미뤄도 되냐길래 또 미뤘죠. 근데 그 주 주말에 만날 때 술 마시자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날에 감기 걸려서 안 될 것 같다, 조용한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미리 준비해간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치만 상대가 단호하더라고요. 너가 잡을 줄 알았으면 안 나왔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자기는 생각할 시간 가는 동안 너 생각 하나도 안 했다고, 너는 우리 추억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 취향도 너무 안 맞다고, 본인도 이제 그걸 안 것뿐이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이 남자가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갈 길 가자고 하길래 저도 나름 잘할게 하고 한두 마디 잡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 잡힐 상대일 거 알아서 수긍하고 너 말 존중하겠다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일어났고, 상대가 제 집 데려다주면서 제가 마음 놓은 게 보였는지 본인 근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바쁠 거라고 새로 입사하게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 줄 거면 읽을 거냐고 했더니 왜 썼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 하니까 상대가 울컥해 했어요. 상대 아프다고 해서 약이랑 편지 주니까 눈물을 참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안고 손 흔들면서 헤어졌습니다. 12월 24일에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많이 감정적이었던 것도 알아요. 사귀면서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제가 진짜 경솔했습니다. 아니, 경솔했다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헤어지자고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내면 세계는 합리적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경솔한 행동은 헤어지자고 해놓고 또 감정적으로 한 게 경솔한 거겠죠. 시온님 영상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미숙했던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마 아직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이겠죠. 예전에 전 당당했고 그 모습도 많이 잃은 걸 알았어요. 이런 상황일 땐 제가 상대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자,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거리 제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거리인 상태에서 연애를 새로 시작하는 거랑은 이해관계 자체가 달라요. 장거리 제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에게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리도 안 될 거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을 거라는 학습을 이미 지겹게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제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너무 어려워요. 장거리인 상태에서 제외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감정이 서로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잠깐 붙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차피 상황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똑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집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외를 하냐면, 여러분을 다시 만날 만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족된 상태에서 둘 중 하나가 단거리로 붙어야 돼요. 안 그러고선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으려면 본인이 이 상황에서 장거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해요. 그래야 제가 작업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날 만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작업적인 측면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그게 아니고 제외하려면 이사하세요, 그리고 작업하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상대방하고 제외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이사를 하면서까지 제외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이해관계가 당연히 부족할 것 같거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사실 제외를 하고 싶다면 먼저 장거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작업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 정도는 우리가 분기마다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사귀는 것까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담자님께서는 본인이 장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따로 뭐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